이혼할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안 보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혼을 할지 말지 모르겠고 상대방을 생각하니까 마음은 또 지옥이 떨어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자꾸 드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불륜이 좀 빨리 끝날 수밖에 없는 이유와 불륜이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날 수 있는지 그 해결책에 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이 없습니다.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은 다양한 이유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말 내밀한 이유는요. 저는 딱 두 개로 그냥 나눠요. 이 사람은 태초부터 불륜의 성향이 있는 사람이다. 한 명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냥 누군가를 계속 만나야 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은 되게 다양한 이유를 들지만 그 이유들이 합리적이지 않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남 탓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잘못해서 뭐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불륜까지 나아가지 않도록 결혼을 안 했을 겁니다. 근데 본인이 한 명만을 바라보고 살 수 없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결혼을 선택할 정도의 뭔가 약간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누군가 결혼을 하고 그 사람과의 결혼 생활을 만족하지 못하고 제3자 불륜을 한다 라면은 이런 사람들은 그냥 다양한 이유를 그냥 막 대는데 사실은 귀담아 들을 만한 그런 내용은 사실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유가 없는 거고 그 외에 본인의 혼인관계가 굉장히 불행하고 힘들고 그래서 불륜에 이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결핍이죠. 본인의 결혼 생활 자체에 관한 결핍. 배우자와 대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응원과 존중, 배려 이런 것들을 못 받다가 누군가에게서 그걸 받았을 때 이제 거기에서 애정이 싹 터가지고 그렇게 해서 불륜으로 나아가는 경우들도 있고 그게 뭐 본인의 잘못일 수도 있고 배우자의 잘못일 수도 있고 결핍 느끼는 사람이 무조건 잘했고 상대방이 잘못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 사람 자체가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뭘 해도 결핍을 많이 느끼고 뭐 그런 존재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덕적인 얘기를 다 빼고 그냥 아예 냉정하게만 그냥 이야기를 하면 불륜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그냥 너무 좋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정적인 가정이 있고 자기가 즐거움도 있는 거거든요. 그건 마치 그냥 내가 집이 하나 있는데 집이 하나 더 있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내 집도 있고 별장도 있고 그럼 더 좋잖아요. 딱 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집이 하나 있어서 좋지만 이걸 내가 왜 거부해야 되는가? 이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이야기가 좀 쉽거든요. 기존 집이 이만한데 별장이 이만해. 그러면은 나 기존 집 유지할게 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그 기존 집이 제가 아까 이만하다고 말씀드린 거는 그 안에는 뭐 여러 가지 가치가 있겠죠. 여기서 주는 안정감, 그 다음에 여기서 주는 행복감, 뭐 내가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고 자녀들 뭐 다양한 가치들이 있겠죠. 근데 별장이 주는 즐거움은 요만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딱 떼어냅니다. 또 어떤 경우에 집이 요만하고 별장이 요만한데 손해가 이만큼이 나네? 그러면은 부부관계가 오래되다 보면은 이건 단순 사랑을 넘어서서 우정도 있는 거고 신뢰도 있는 거고 여기서 주는 안정감과 행복감이 있는 거거든요. 자녀가 주는 행복감도 있는 거고 그거를 다 깨워놓고 이제 어떤 새로운 사랑과 내가 새 출발을 하겠다. 이거 사실 너무 무서운 선택인 거죠. 이걸 과연 대체가 다 가능한가? 그러면은 별장 나 안 받을래 라고 하겠죠. 일단 첫 번째로 뭐 잘 없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책감 때문에 관계를 빨리 정리합니다. 배우자에게 알려지지 않았는데도 자기들끼리 막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몇 달 만에 헤어지는 커플들이 있거든요. 그런 커플들은 다 양쪽의 죄책감 때문에 헤어지는 거예요. 그런 양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하는 소송이랑도 관련성이 있고 제가 많이 추천하는 방법인데 상간소송 하면은 많이들 헤어집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상간소송을 하시는데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원고가 여러 가지 주장하고 안에 증거도 뭐 많이 제출하고 했는데 제가 반박을 할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뭐 제가 하나하나 반박해봤자 저 가정에서 더 싸움만 나고 분란만 나고 할 것 같고 그리고 그 불똥이 자기한테 튈 것도 같고 하니까 자기는 어떻게든 조용하게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다만 액수 관련해가지고 좀 협상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 협상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사과 편지 쓰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만나서 사과를 해도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저도 궁금해요. 그 뒤에 다시 이혼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저한테 보통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오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잘 살고 있다라고 연락이 오시는 케이스도 종종 있기는 해요. 사실은 절대 회복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냥 이 일을 겪기 전에는 바람나면 무조건 이혼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이 일을 막상 겪고 나면 이혼까지 생각을 해봤더니 머리가 아프고 생각해야 될 거 너무 많고 여하튼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데 이혼을 꼭 이것 때문에 해야 되나 싶고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너무 케바케라서 단정 짓기는 어렵고 이거는 뭐 운명에 맡겨야지. 진짜 기도하고 운명에 맡겨야죠.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이제 이혼을 하기 싫고 가정을 유지해야겠고 다양한 이유 때문에 이혼을 하기 싫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상대방의 불륜을 알아챘다라고 하면은 일단 저는 빨리 깨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를 추천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공격이 배우자에 대한 공격이면 가정이 깨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불륜 상대방에 대한 공격이어야지 누구도 다치지 않고 깨지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가정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크신 분들이라면 배우자의 불륜을 발견했을 때 신속하게 상간소송을 해서 빨리 그 관계를 정리시키고 저지시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상간소송 한 번 하고도 두 사람이 계속해서 만나면 또 상간소송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아주 많아서 이런 소송에 드는 비용 뭐 이런 거 막 다 쓰는 거 아깝지 않다 뭐 하는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거 한 건 한 건 하는 것마다 다 부담스럽기 때문에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본인의 상황이 지금 어떠하다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거를 분명히 가지고 변호사 상담을 받아야지 그 방향의 좀 전략을 짤 수가 있어요. 지금 배우자가 불륜이고 지금 이걸 막 발견을 했다. 그러면 너무 손 떨리고 정신 하나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너무 많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 다음의 스텝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본인의 마음의 목소리를 정리하는 것부터 첫 번째이고 그 다음에 증거 수집. 이렇게 하시면은 그래도 나머지 여러 가지 있을 법한 다양한 난관들을 좀 쉽게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커다란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불륜에 빠졌다라고 했을 때 가정이 회복되는 케이스들도 많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최영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